루테인을 사서 매일 먹는 거하고 당근을 매일 먹는 거하고 어떤 것이 내 눈을 살리는데 더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루테인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름에 기운 없고 처질 때 보약되는 채소로 애호박을 소개해 드렸었죠. 정나래 채널을 꾸준히 시청하는 분이라면 철철마다 어떤 음식으로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면 좋은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겨울에 먹으면 특히 보약되는 채소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당근입니다. 이거는 제가요, 농장에서 캔 당근인데 어머, 당근잎이 이렇게 생겼구나 깜짝 놀라는 분들도 있으시죠.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게 마트에서 당근을 구입할 때는 이 잎은 싹둑 다 잘라버리고 뿌리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당근을 전체, 그러니까 뿌리에서 잎까지 통으로 다 먹을 수 있다면 사실 훨씬 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 뿌리가 보약제라면 당근 잎은 순환제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약성에 있어서는 균형이 굉장히 잘 갖추어진 채소이고요. 이런 두 가지 효능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 보약이 되는 건데요. 지금은 날이 이미 추워졌지만 앞으로 당근잎을 볼 수 있는 시기라면 저처럼 당근잎까지 같이 구해서 식재해 보시면 좋겠어요. 당근 먹으면 눈 좋아진다는 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쵸? 실제로 당근에는요, 요즘에 눈 영양제로 알려져 있는 루테인 그리고 지아잔틴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루테인을 사서 매일 먹는 거하고 당근을 매일 먹는 거하고 어떤 것이 침침하고 피로한 내 눈을 살리는데 더 도움이 될까요? 당근으로 섭취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루테인뿐만 아니라 이 자체에 양혈명목, 즉 혈액을 자양해서 눈을 밝게 하는 식지 효능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혈액이 충분히 가지를 못해서 영양소 공급이 잘 안 되면 우리가 아무리 루테인을 먹어도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당장 물이 부족해서 목말라 죽겠는데 거름을 준다고 살아나겠어요? 물부터 흠뻑 충분히 줘야죠. 하루 종일 핸드폰 보면서 눈을 쓰면 그만큼 눈에서 소모되는 혈액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눈이 쉽게 메마르는 안구 건조증이 생기고요. 눈이 쉽게 피곤하고 노화가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자, 겨울철에는 이런 증상들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데 이럴 때는 눈에 수혈하는 음식이 바로 당근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에 네덜란드에서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요. 채소, 과일마다 알록달록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색깔의 채소가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을 낮추는데 가장 좋을까?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10년간 추적 관찰을 합니다. 심장병이 없는 20에서 65세 네덜란드인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10년간의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특히 이 주황색을 띠는 당근을 섭취한 그룹이 심장질환에 가장 덜 걸리는 거였어요. 하루에 당근 섭취량이 한 25g씩 증가할 때마다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한 32%나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눈에만 좋은 줄 알았더니 당근이 심장, 혈관에도 보약 같은 채소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겨울에 특히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 하는데 당근을 매일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당근이 겨울에 보약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점막을 강화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입안에도 이렇게 만져보면 피끌거리는 점막이 있고요. 코나 기관지에도 점막층이 있는데 우리 몸의 조직을 보호하는 보호막일 뿐만 아니라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을 때 점액질을 분비해서 아메바처럼 딱 흡착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점막층이 두껍고 튼튼한 사람은 감기도 잘 안 걸리고 염증도 잘 안 생겨요. 그런데 반대로 점막층이 메마른 사람은 각종 염증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춥고 건조한 계절에는 점막이 더 약해지기 쉽기 때문에 보강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근 속에 풍부한 베타카로틴이 뭐다? 점막 강화제예요. 자, 점막 중에서도 호흡기 점막이 가장 상에 있는 사람이 담배 피는 흡연자분들인데요. 제가 이런 걸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당근 대신 그냥 베타카로틴 영양제 먹으면 안 돼요? 하시는데 안 됩니다. 흡연자분이 베타카로틴을 영양제로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폐암 발병 위험이 20에서 3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나 식품으로 섭취하면 괜찮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당근 뿌리의 주요한 식치 효능인데요. 말 나온 김에 이 잎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당근은 기본적으로 미나리과 식물이에요. 미나리가 해독작용이 뛰어나다는 거 여러분 어렴풋이 알고 계시죠? 당근은 특히 이 잎 부분이 해독작용이 뛰어나서요. 만약에 눈에 염증이 잘 생기거나 충혈이 잘 되거나 안압이 높아진다면 잎 부분이 약이 됩니다. 이게 향을 맡아보면요. 굉장히 향긋하고 그만큼 순환력이 좋은 건데요. 겨울에는 대사가 떨어지면서 체내 노폐물이 쌓이기 쉽기 때문에 순환을 돕는 당근 잎까지 먹을 수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자, 당근 잎은 전으로 부쳐 먹어도 맛있고 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금방 식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당근을 박스로 사서 잎은 따로 식품건조기나 실온에 바짝 말린 다음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가루 내서 허브가루처럼 카레에도 뿌려서 먹고 요리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카레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당근과 함께 먹으면은 식치 효능이 배가 되는 궁합이 딱 좋은 음식이 있어서 제가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당근 속에 베타카로틴이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된다.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가 카레입니다. 카레에다 당근을 넣어서 먹으면 카레 속의 지방 성분이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잘 되게 도와주고요. 또 카레 속에는 커큐민 성분이 풍부해서 당근과 함께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올리브유인데요. 당근을 먹겠다고 우리가 매일 카레를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당근을 섭취하는 더 간단한 방법으로 당근을 채 썰어서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좀 느끼하다 싶으면은 레몬즙하고 후추를 살짝 곁들이면 정말 맛있는데 올리브유 자체가 기름이기 때문에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그 자체로 혈관에 낀 기름때를 청소하는 작용이 있어서 당근과 함께 혈관 건강을 지키고 눈을 밝게 하는데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마저도 다 귀찮다 하는 분들은 당근을 그냥 이렇게 스틱으로 썰어서 유기농 땅콩버터에 찍어서 드세요. 땅콩에도 기름이 있잖아요. 이렇게 당근과 같이 드시면은 맛있네요. 흡수를 높일 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진짜 맛있다. 이 땅콩의 불포화지방하고 포화지방의 비율을 보면 올리브유하고 비슷하고요. 땅콩에는 심장 건강에 좋은 레스베라트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견과류를 가공해서 만든 넛버터의 경우에는 당독소 함량이 좀 올라가긴 하거든요. 하지만 당분이나 첨가물이 안 들어간 것을 고르고 또 우리가 가끔 먹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당근을 다양한 방법으로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주의할 점도 알려드리잖아요. 마트에서 당근을 구입할 때는 세척 당근 말고 되도록이면 흑당근을 구입하세요. 왜냐하면 수입산 채소의 경우에는 흙을 모두 제거해야만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흑당근이라고 하면 거의 100% 국내산이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세척당근이 모두 다 수입산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흑당근이 보관했을 때도 신선도도 오래 갑니다. 그리고 당근은 하루 100g 정도 드시면 충분한데요. 이 중간짜리 당근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양이고요. 너무 과도하게 먹을 경우에는 피부가 노랗게 되는 카로티노이드 혈증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안 먹으면 다시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오늘 특별히 기침 가래 잡고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되는 무식지 처방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여러분, 이 무의 별명이 뭔지 아시나요? 동삼이라고 합니다. 겨울 산삼이라는 뜻인데요. 겨울무는 특히 영양이 풍부해서 제대로만 먹으면 산삼만큼이나 좋은 효능이 있어요. 특히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런 분들은 겨울무가 정말 동삼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잘 챙겨 드시면 좋은데요. 무가 다른 채소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점이 특별한지, 어떤 식치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악이 시키는 효능이 탁월해요. 그러니까 기를 위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게 하는 작용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몸은 기의 상승과 하강이 아주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특히 이 하강 작용이 안 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곳이 있습니다.
폐에서 기가 하강하지 못하면 숨이 깊게 들어가지 못해서 호흡이 얕고 위로 기침이 자꾸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기가 역상하면 음식이 내려가지 못해서 계속 정체해 있으니까 속이 그득하고요. 구역, 구토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위가 꽉 막혔을 때 우리가 이거 생모 딱 해서 씹어 먹으면 트림 끄하고 속이 뻥 뚫리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무의 하기작용이에요. 무는 요즘 뭐 사시사철 먹을 수 있지만 특히 겨울에 자란 무는 조직이 치밀하고 약성이 강해서 대표적으로 3가지 질환을 다스리는 데 쓰여 왔는데요. 첫 번째, 기침 가래를 잡는 명약입니다. 무를 생것으로 먹으면 이렇게 톡 쏘는 매운맛이 나는데 여기에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이 호흡기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점액질 분비가 잘 되면 목에 들러붙어 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가래 배출이 쉽게 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점막을 보호해서 감기 바이러스나 세균이 함부로 침투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진해 거담제 같은 일반적인 가래 기침약과는 달리 무는 이 폐기관지가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살려준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목에 가래가 잘 끼거나 이유 없는 기침을 계속하는 증상을 다스리고요. 또 감기, 독감을 예방하는 데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겨울무는 천연 소화제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에는 이 살아있는 효소가 풍부한데요. 특히 탄수화물의 분해를 돕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풍부합니다. 밥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밀가루 많이 먹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께 꼭 필요한 소화 효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노화 과정에서 이 효소가 점차 줄어들고 또 평소에 효소를 깎아 먹는 그런 생활 습관을 하는 경우에도 몸속 효소가 고갈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김장철이죠. 김치 담글 때도 물을 아낌없이 넣어주고요. 또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깍두기나 총각김치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효소는요, 열에 약해서 가열함을 파괴되기 때문에 무에서 소화효소를 충분히 섭취하려면 김치처럼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소화 안 될 때 시원한 동치미 국물 마시면 좋다는 거를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식치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뿐만 아니라 무에는 지방의 분해를 돕는 에스테라제라는 효소도 풍부해요. 그래서 치킨 먹을 때 치킨 무절임 먹고 또 짜장면 먹을 때도 우리가 단무지를 함께 먹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겨울무는 해독작용이 뛰어납니다. 조선시대의 왕 중에서 정조대왕이 골초로 유명했다고 해요. 담배로 인한 이 독소를 없애고 또 마음의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무를 식치 음식으로 섭취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무에는 식물성 유황 성분이 풍부해서 담배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나 중금속 오염을 피해갈 수 없는 우리 현대인들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해독 식품이에요. 그리고 메밀국수를 먹을 때 우리가 왜 꼭 무즙을 곁들여서 먹는 줄 아시나요? 메밀에는 살리실아민이라는 독성의 미량 들어있는데 무하고 함께 먹으면 중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에는 베타인 성분도 풍부하죠. 그래서 간의 해독작용을 도울 뿐만 아니라 분해한 독소를 소변으로 잘 나가게 하다 보니까 해독작용 플러스 배출작용까지 원활하기 때문에 흔하게 먹지만 사실 알고 보면 건강에 너무나 도움되는 채소입니다. 자기 전에는 물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생강을 먹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 생강의 매운맛은 성질이 따뜻해서 순환을 빠르게 해주면서 열을 내고 기운을 열어주기 때문에 아침에 먹는 것이 좋고, 무의 매운맛은 성질이 서늘해서 기운을 하강시키는 하기작용이 있기 때문에 무는 기운이 상승하는 아침보다는 저녁에 먹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저녁에 먹는 무는 소화를 촉진시켜서 속을 편안하게 하고 밤사이 기침 가래가 끼는 것을 막아주는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숙면을 취하는 데도 좋겠죠. 무는 여러분 다 집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먹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기침 가래 잡고 면역력을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되는 무 식지 처방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무 주스인데요. 요즘 제철인 음식 중에서 이 무하고 굉장히 식치궁합이 좋은 음식이 바로 배인데요. 배 역시 목의 염증이나 기침, 감기를 다스리는 효능이 있어서 기침이 심할 때 민간요법으로 배숙 만들어서 먹기도 하죠. 이 무와 배가 만나면은 건조한 목과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서 가래를 배출시키고 기운을 아래로 하강시켜서 기침을 진정시키는데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둘 다 성질이 서늘해요. 그래서 목에 붓고 아픈 편도선염이나 후두염, 기관지 염증을 다스리는데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무하고 배를 넣고 주스를 만들 거예요. 준비물은 다른 건 필요 없고요. 배하고 무를 같은 양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크기가 큰 배 무게가 약 한 600g 이거 정도 하는데 무도 배하고 같은 양을 넣어줄 거고요. 만약에 주스가 1인분이라면 배는 한 반 개, 그러니까 무는 한 300g만 준비해도 충분해요. 무 주스가 처음이신 분들은 무 양을 더 줄이셔도 됩니다. 각자 위장 상태나 입맛에 먹기 편한 대로 만드시면 돼요. 오늘은 무가 커서 3분의 1 덩어리 정도만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이 무에는 초록색인 부분이 있고 아래로 갈수록 흰색이잖아요. 이 초록색 부분이 더 단맛이 나서 생으로 먹기가 좋고 흰 부분은 좀 매운맛이 세지기 때문에 무 주스를 만들 때는 이 초록색 부분을 쓰는 게 팁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뒀다가 뭐 국 끓일 때 이럴 때 따로 쓰시면 되죠. 만드는 방법은 딱 3단계. 씻는다, 간다, 걸러준다. 이건데요. 무하고 배 모두 껍질째로 갈아줄 거라서 세척을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배를 껍질째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테지만 배를 대표하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이 배의 하얀 속살이 아닌 노란 껍질에 가장 많이 있어서 저는 사과도 배도 깨끗하게 세척해서 껍질째 먹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갈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배도 씨만 제거하고 껍질째 잘라서 믹서기에 넣어줍니다. 잘 갈리게 물 조금만 넣어주고요. 자, 갈아준 무와 배즙을 면보에 짜서 걸러주세요. 집에 만약에 주스 착즙기가 있다면 면포에 짜지 않고 착즙기로 주스로 만들어서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무 주스인데요. 무 주스를 만들어서 효소가 살아있을 때 바로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셔볼게요. 맛있어. 와, 이 겨울무의 단맛하고요. 배의 시원하고 단맛이 너무 잘 어울려요. 무의 매콤한 향이 살짝 나는데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무 주스는 아침이나 공복에 먹지 말고 저녁 식후에 한 잔 드시는 게 가장 좋고요. 주의점, 지금 알려드린 이 무 주스는 몸이 크게 약하거나 질환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린 식치 처방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갑상선 질환이 있다면 무를 이렇게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는 양배추,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가 채소에 해당하는데요. 십자가 채소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다소 방해하는 성분이 있어요. 다행인 것은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활성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참고를 하시고요. 또 기침가래가 심한 분들은 기관지 확장증 같은 기관지나 이 호흡기 염증 때문은 아닌지 병원에서 먼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게 우선이 되어야겠죠. 한의학에서도 기침가래의 원인이 다양해서 정확한 감별을 해야 증상이 빨리 좋아질 수가 있는데 무 주스는 목이 건조하면서 나는 마른 기침이나 또 끈적하고 딱 붙어있는 그런 가래 배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묽은 가래가 많이 나오고 폐가 차가워서 기침하는 한성 기침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또 소화불량의 경우에도요, 무가 소화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긴 하지만 하기작용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소화불량이 굉장히 오래되어서 식사량이 적고 무엇보다도 기운이 너무 없는 분들, 기운이 없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런 분들은 생무로 만든 무 주스를 오래 먹으면 기운이 더 처질 수가 있습니다. 무는 익히면 성질이 따뜻해지고 하기작용이 부드럽게 변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생무보다는 익힌 무를 드시는 게 더 좋아요. 생강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게 돼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생강차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매콤한 생강차 한 잔 마시고 나면 이렇게 몸이 후끈 더워지는 느낌도 있고 또 땀이 살포시 나기도 하는데요. 생강차도 제대로 알고 마셔야 건강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할 생강차의 부작용도 알려드릴 거고요. 언제 어떻게 먹어야 약이 될 수 있는지 생강차로 식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어제 산 흑생강인데요. 자, 생강은 한의학적으로 맛이 맵고 따뜻한 성질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식치 효능이 차가운 기운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냉에서 생기는 병, 냉증을 치료하는 성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강은 배가 차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나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 찬바람 불면은 머리가 아픈 냉성 두통, 그리고 어깨, 무릎이 시리고 아픈 관절통 등을 치료하는데 오래전부터 아주 중요한 약재로 쓰여왔는데요. 크게 두 가지 작용을 합니다. 하나는 기운을 위로 끌어올려서 냉기를 밖으로 발산시키는 작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궁이에 군불 떼듯이 속을 따뜻하게 덮이는 온리 작용이에요. 냉기를 안팎으로 다 다스리는 건데요. 그런데 생강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게 돼요.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생강을 생것 그대로 이렇게 먹으면 몸을 후끈 달아오르게 하면서 몸 바깥쪽의 냉기를 밀어내는 발산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좋겠어요? 감기 기운을 쫓는데 최고겠죠. 감기 초기에 미열이 있고 목도 칼칼하고 콧물 훌쩍할 때 생강을 끓여서 꿀을 넣고 생강 꿀차를 마시면 땀이 살포시 나면서 해열이 되는 그런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기운이 없고 감기도 아닌데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생강차를 매일 마시면 발산작용 때문에 오히려 기운을 더 뺏길 수 있는 면도 있어요. 자, 반면에 생강을 생것 그대로 쓰지 않고 말릴 수가 있죠. 말리게 되면은 발산작용은 줄어들고 속을 따뜻하게 덮이는 온리작용이 증가합니다. 이게 말린 생강인데요. 슬라이스해서 햇볕에 말려도 되고요. 또 이제 식품 건조기에 말려도 되는데 보통 생강은 생강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린 생강은 건강이라고 합니다. 건강은 아궁이 군불 떼듯이 몸속을 따뜻하게 덮이기 때문에 특히 어떤 분들에게 좋으냐면 평소에 배가 차가운 사람, 또 배가 차면 제가 손발도 차가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손발이 차가운 수족냉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차가운 과일이나 채소를 먹고 나면은 배 아프고 설사해요. 이런 분들이 꾸준히 먹으면 뱃속의 냉증을 다스리는 약이 됩니다. 지금 막 향이 너무 좋은데, 자, 놀라운 거는 이 말린 생강은 온리작용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항암, 항산화, 항염증 작용이 모두 증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강을 먹을 때 매운맛을 느끼는 것은 신선한 생강 속에 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 때문인데 건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말린 생강이 되면 진저롤 성분이 탈수되면서 쇼가올 성분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강에는 진저롤이 많고 말린 생강에는 쇼가올이 많은데 여러 연구에서 진저롤보다 쇼가올 성분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항암, 항산화,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강을 말릴 때 그냥 건조하는 게 아니라 한번 쪄서 찐 생강으로 만든 다음에 말리면 쇼가올 성분이 더욱 증가하면서 각종 염증을 다스리고 생리통, 복통, 관절통을 다스리는 진통 효과도 약 10배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속이 냉한 분들이나 만성염증,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 분들은 생강차를 꾸준히 마신다면은 생강청보다는 찐 생강을 말려서 차로 끓여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요맘때에 생강 많이 구입해서 1년 내내 집에 두고 먹을 수 있는 가정 상비약으로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생강을 구입할 때는 되도록 세척한 생강 말고 이렇게 흑생강으로 구입을 해주시고요. 이제 껍질을 벗겨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채소 과일은 껍질이 약성이 좋아서 제가 항상 껍질째 쓰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생강은 아니에요. 생강은 육질하고 껍질이 성질이 상반되는 특징이 있어서 육질은 성질이 따뜻한 반면에 껍질은 서늘하거든요. 오늘은 몸이 차가운 냉증을 다스리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껍질은 다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 껍질 벗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벗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강 껍질 아주 쉽게 벗기는 팁을 알려드리면, 자, 씻어서 냉동고에 한 반나절 이상 두었다가 그냥 손으로 문지르거나 아니면 숟가락을 이용해서 벗기면 아주 쉽게 벗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껍질 벗긴 생강을 얇게 슬라이스 해주시고요. 찜기에 골고루 올린 다음에 중불에서 약 20분간 쪄주면 돼요. 생강 양에 따라서 찌는 시간을 조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찐 생강을 말리면 되는데,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바짝 말리거나 식품 건조기에서 말리면 한 70도에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완전히 건조해 주시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생강을 이대로 보관을 해두었다가 물에 넣고 끓여서 차로 마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오래 끓이면 정유 성분이 다 휘발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생강은 한 10에서 15분 정도만 끓이셔도 충분하고요. 생강과 식치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게 여러분 꿀입니다. 꿀 역시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온열 효과가 극대화되고요. 꿀의 단맛이 이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켜서 위장 자극이 덜 하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당뇨가 없다면 생강 꿀차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런데 저는 아예 그냥 이렇게 가루를 내서 찐 생강 가루로 만들어 놓고 쓰는 걸 좋아하는데, 뭐 요리에 쓸 게 아니니까 입자가 좀 거칠어도 전혀 상관없고요. 바쁠 때는 뜨거운 물이나 차에 요 찐 생강 가루를 한 티스푼 정도 바로 넣어서 그냥 우려서 마실 수도 있고, 뭐 좀 더 깊은 맛을 원할 때는 다시팩에 넣고 물 넣고 끓여서 마실 수도 있고, 아니면 꿀하고 생강가루를 섞어 두었다가 역시 따뜻한 물에 한 2스푼 정도 넣어서 마시기도 합니다. 활용도 다양하고 보관도 정말 편해서 좋아요.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는 생강을 생것 그대로 썰어서 꿀에 절여서 생강청으로 두고 차로 타서 먹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생강청은 말린 생강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생강차라 하더라도 효능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자, 지금부터 생강차 마시는 법 그리고 주의점을 알려드리면, 하루 중에서는 아침에 마시는 게 가장 좋다. 지난번에 제가 무 주스는 저녁에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와 달리 생강은 기운을 발산, 위로 끌어올리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운이 상승하는 아침이나 오전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하다면 꿀을 넣지 말고 그냥 말린 생강만 물에 넣고 끓이거나 생강가루를 꿀에 재지 말고 따뜻한 물에 가루만 연하게 타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근데 물에 생강만 넣으면 좀 너무 맛이 없을 수 있잖아요. 또 팁이 있는데, 레몬을 함께 넣어서 드시면 상큼한 맛이 더해져서 매운맛하고 중화가 되고요.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하고 구연산 성분이 생강의 항염 성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서 또 생강과 또 다른 좋은 궁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주의점으로, 생강이 수분이 많아요. 그래서 변하기가 쉽고 곰팡이가 나거나 썩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다른 식재료의 경우에는 그 부분만 도려내고 드시기도 하는데, 생강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그대로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에서 곰팡이가 피면 사프롤이라는 성분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피면은 건강을 위해서는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좋은 생강을 드셔야 하고요. 또 생강은 약성이 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생것으로 먹을 때는 발산작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평소에 기운이 없고 또 혹은 몸이 건조한 분들이 생강차를 과잉으로 섭취하면 땅구멍으로 기가 다 새어나가거나 아니면 진액이 탈수돼서 기운이 더 처지고 건조증이 더 심해질 뿐만 아니라 집중력 또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생강을 말려서 또 생강차로 드시는 경우에는 온리작용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체질적으로 열이 많은 분들이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은 두통이나 피부 트러블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분들은 장복을 권하지 않고요. 생강이나 말린 생강 모두 급성 편도선염, 급성 위염, 급성 식도염 같은 급성 염증에는 피하셔야 하고, 임산부의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겨울에 먹으면 보약이 되는 뿌리 채소로 알려드린 무라든지 생강, 당근과는 다른 연근만의 식취 효능을 딱 한 가지로 꼽자면, 얼마 전에 40대 환자분이 어머니하고 함께 진료실에 찾아오셨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둔 지 한 6개월 됐는데 체력 회복이 안 되는 게 가장 힘들고, 밤에 식은땀을 계속 흘리고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리고 머리카락이 정말 많이 빠진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같이 오신 70대이신 어머님보다도 윤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40대 여성이신 또 다른 환자분을 뵈었는데요. 처음에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살결이 희고 얼굴이 너무 예쁜데 나이에 비해서 기미가 너무 많이 낀 거예요. 이건 단순히 미용상의 문제가 아니라 한의학에서는 눈으로 보아서 진단을 하는 망진을 하기 때문에 얼굴에 드러난 모든 것을 살피는데요. 이 피부 상태와 혈색이 몸속에 있어야 할 영양분들이 많이 고갈된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느끼는 자각 증상으로는 잠을 자도 피곤하고 음식 생각이 없고 생량도 급격하게 줄어서 산부인과에 갔더니 조기 폐경이 올 수 있겠다는 그런 진단을 받은 상황이었어요. 이런 경우에 단순히 비타민C 같은 영양제를 먹어서 피로회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큰 효과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두 분 모두 몸속에 음혈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음혈이라고 하는 것은 혈액이나 호르몬을 포함해서 우리 몸에 정밀로운 영양물질을 담고 있는 물을 말하는데요. 노화로 인해서도 누구나 음혈이 줄어들지만 사람이 오랫동안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로 속을 끓이면 음혈 고갈이 나이보다 빠르게 진행합니다.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은 기운이 없고 무기력하고 심장에도 물이 부족하니까 팔딱팔딱 뛰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모발로 영양이 안 가서 탈모가 심해지고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량이 줄어들고 갑상선에서도 호르몬이 말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몸의 세포들이 말라 죽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자, 나무들도 물이 부족해서 나뭇잎이 말라 들어가면 영양제가 문제가 아니라 물부터 줘야 하는 것처럼 이럴 때는 무조건 고갈된 음혈을 보충해줘야 하는데요. 이런 식치 효능이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연근입니다. 이 연근은 어디서 자라죠? 진흙 속에서 자라죠. 다른 식물들 같으면 지퍼악한 땅에서 뿌리가 벌써 썩었을 텐데 연근은 미네랄이 가득한 물을 빨아먹고 자라기 때문에 각종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특히 혈액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철분이 풍부한데요. 연근 100g당 철분 함량이 0.8mg으로 다른 뿌리 채소와 비교를 해보면 당근은 같은 무게당 0.28이고 무는 0.16이고 감자는 0.4 그리고 고구마는 0.48이니까 연근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철분은요? 분자량이 커서 우리가 그냥 먹는다고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유기산이 풍부한 음식과 같이 먹어야 제대로 내 것으로 흡수가 될 수 있는데 연근은 혈액 생성을 돕는 철분도 풍부하고 또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C 함량도 감귤만큼이나 풍부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다? 천연 철분제다. 게다가 연근을 잘라보면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있죠. 기본적으로 점액질이 풍부한 음식은 음혈을 보충하는 식치 효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연근은 음혈이 메마르면서 몸이 축나는 사람이라면 매일 챙겨 먹으면 좋은 채소예요. 조금 전에 제가 연근의 점액질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음혈이 고갈되어서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소화에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위장에서 점액질 분비샘이 위축이 돼서 마른 빨래를 하는 것처럼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밥이나 영양제를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는 그런 악순환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위장 기능도 같이 다독거리면서 음혈을 보충해야 하는데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연근의 점액질 안에 있는 뮤신이라는 성분이에요. 끈적거리는 그 뮤신 점액질은 위장에 좋다는 마에도 풍부하지만 연근에도 적잖게 들어있어서 위장 건강을 다스리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연근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배출에도 도움이 되죠. 마음을 편안하게 해서 불면증에도 좋은데요. 이런 다양한 효능 중에서 제가 겨울에 먹으면 보약이 되는 뿌리 채소로 알려드린 무라든지 생강, 당근과는 다른 연근만의 식치 효능을 딱 한 가지로 꼽자면 음혈 보충이라는 거예요. 식탁에서 보는 흔하디 흔한 연근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연근이 이런 중요한 효능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근은 보통 어떻게 드시나요? 연근하면 보통 간장과 물엿을 넣고 만든 연근 간장조림이 가장 먼저 딱 떠오르는데요. 사실 조림이라는 게 썩 건강한 조리법은 아닙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조리게 되면은 당독소라는 것이 많이 생겨나기 때문이에요. 당독소는 단백질이 당과 반응하면서 만들어진 변성 단백질인데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해서 혈관에 축적이 되면은 혈관을 딱딱하게
변성시켜서 동맥경화를 만들고 피부세포에 쌓이면 주름과 노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빨리 늙고 염증이 잘 생기는 체질이 되고 특히 당뇨, 고지혈증, 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당독소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식품이라도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당독소 함량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간장 자체가 당독소 함유량이 8,700유니트로 높기 때문에 간장을 활용해서 달달 짭짤하게 먹는 조림은 너무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연근을 졸이지 않고 음혈을 보충하는 식치 효능을 잘 살릴 수 있는 연근 식치 레시피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연근 치자 피클이에요. 여러분, 치자 아시죠? 이게 치자인데 치자 열매는 물에 담그면 노란 물이 우러나와서 천연 염색에 쓰이기도 하고 단무지에 노란 물을 들이기도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속을 끓여서 생기는 심장의 화를 꺼주는 소방수 같은 약재로 쓰여왔어요. 연근이 음혈을 보충하고 치자는 음혈이 고갈되는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에 연근과 치자는 굉장히 좋은 궁합이고요. 여기에다가 유기산이 풍부한 시트러스 과일 같이 넣으면은 연근의 철분과 같은 미네랄 흡수를 도울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3배로 나게 됩니다. 자, 먼저 연근을 준비할 건데 연근은 암수가 따로 있어요. 자, 이렇게 길이가 길쭉하고 곱게 뻗어 있는 것이 숫연근이고 짧고 통통한 것이 암연근인데 암연근은 숫연근에 비해서 조직이 치밀해서 쫀득거리기 때문에 조림용으로 많이 쓰는데 저희는 아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숫연근을 써서 피클을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로는 연근, 그리고 천연 식초, 귤, 물, 알룰로스, 소금이 필요하고요. 연근은 흑연근을 사서 흙만 깨끗하게 씻어낸 다음에 껍질은 벗기지 않고 껍질째 쓸게요. 얇은 두께로 썰어 주시고요. 전분기를 빼기 위해서 물에 2번 정도 헹궈 줍니다. 그리고 식초 2큰술을 넣은 찬물에 담가 주세요. 식초물에 담궈두면 아린 맛을 없애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물을 헹군 연근을 찜기에 5분간 쪄주시고요. 연근을 삶기도 하는데 삶는 것보다는 찌는 것이 비타민C와 미네랄 손실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저희는 찌는 방법으로 할게요. 자, 찐 연근은 찬물에 바로 헹군 후에 체에 받쳐서 물기를 빼주세요. 찬물에 바로 헹구면 아삭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 뜨거운 물에 치자가루를 넣거나 치자 열매를 넣어서 색이 잘 우러나도록 해주세요. 치자 우린 물과 준비한 나머지 재료들 귤, 천연 식초, 알룰로스, 소금, 물을 같이 넣고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식초는 합성 식초가 아니라 100% 사과만으로 만든 천연 사과 식초를 썼고요. 혈당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도록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를 넣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갈고 난 피클물은 체에 받쳐서 걸러주세요. 밀폐 용기에 연근을 담고 피클물을 부은 다음에 냉장 보관해서 2-3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드시면 색깔이 노랗고 예쁜 연근 치자 피클을 드실 수 있습니다. 연근은 아기들이 이유식으로 먹을 정도로 안전해서 특별히 주의사항은 없고 매일 드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연근은 혈액을 묽게 하는 효능이 있어요. 특히 우절이라고 하는 연근 마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하고요. 치자는 성질이 냉해서 위장이 냉하거나 평소에 설사가 잦은 분들은 너무 과잉 섭취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을 갈아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유나 요구르트와는 함께 먹지 마세요. 위장에 좋다고 해서 말을 갈아 먹었는데 소화가 다 안 돼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을 갈아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유나 요구르트와는 함께 먹지 마세요. 위장에 좋다고 해서 말을 갈아 먹었는데 소화가 다 안 돼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안녕하세요. 정세현 아이사 라이프 레시피 정나래입니다. 저한테는요, 이 마에 대해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시골장에 가서 그 지역에서 나는 나물이며 약초 또 농산물을 구경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한 4-5년 전인가 봉평 시골장에 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한 여자분이 큰 소리로 저한테 저기 선생님 TV에 나오시는 분이죠. 제가 위가 너무 안 좋아서 말을 갈아서 먹으려는데 둥근마 이거 사야 되는 거 맞죠? 하고 말을 거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주위에 있던 분들이 다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놀라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해서 아, 네 하면서 대충 그냥 얼버무리고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빠져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장병이 낫고 싶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생전 처음 오는 저한테 물어보셨을 텐데 그때 제가 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걸 하는 후회가 항상 남아있어요. 오늘은 마가 어떤 식치 효능이 있는지, 위장병을 없애려면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은지, 마를 섭취할 때 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의점까지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마는 11월 전후로 수확하기 시작을 해서 겨울에는 신선한 마를 이렇게 직접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른 채소와 가장 다른 점이 뭐예요? 맞아요. 점액질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뮤신이라고 하는 탄수화물로 쌓인 당단백질인데요. 여러분, 사람 위장에서 위산이 나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위산은 위장에 들어온 모든 음식을 녹여버릴 정도의 강산성을 띠고 있고 웬만한 세균도 다 박멸하는데 이 정도로 강력한 위산이라면 사실 우리 위장도 녹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참 다행인 게 위산에 노출이 돼도 우리 위장은 녹지 않고 온전하단 말이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뮤신 때문입니다. 사람의 위장의 상피세포에서 미끌거리는 점액질인 뮤신이 분비돼서 위장벽을 코팅을 해요. 그러면 위산에 대어도 위 점막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요. 또 헬리코박터균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위장의 노화가 빠른 분들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처럼 위장에서도 이 뮤신 분비가 줄어들어서 위장 점막이 건조하고 메마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점액질 코팅이 충분하지 못한 그 부위에는요, 위산으로 인한 화상을 입을 수가 있고요. 위산이 나오는 한 벌겋게 염증이 계속되는 만성 위염을 달고 살 수밖에 없어요. 또 위장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환경이 취약해지면은 헬리코박터균에도 쉽게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염증이 생기고 낫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이 위장 점막층이 위축되는 위축성 위염, 그리고 더 진행하면은 위장 세포가 장세포의 모양으로 변해버리는 장상피 화생으로도 진행하고 위암까지 가는 것. 이게 위장병의 수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내가 나를 스스로 보호하는 그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기초공사가 시멘트를 바르는 것처럼 위 점막에 뮤신 코팅을 잘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마가 위장에 좋다는 것이구나. 이해가 더 잘 되셨죠? 그래서 위장 건강을 위해서는 마를 먹는다면 점액질이 풍부한 상태의 생마를 갈아서 식전에 에피타이저로 드시는 게 좋고요. 위산이 분비되고 난 후에 식후에 먹으면 위장 보호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죠. 먹는 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거고요. 그런데 마는 사실 꼭 생으로만 먹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한의학에서는 생마 말린 것을 여기 보이시죠? 산약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약재로 써왔는데요. 인삼, 환기와 함께 기운이 없을 때 기운을 나게 하는 대표적인 보약제에 해당이 돼요. 고의서인 신농본초경에서는 마의 효능으로 소화기가 상했거나 몸이 마른 것을 보호하고 기력을 더해주고 또 쉽게 배고프지 않게 해서 천수를 늘려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실제로 마에는 요즘 피로회복 영양제로 많이 복용하는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하고요. 디오스게닌이라는 천연 스테로이드 성분도 풍부해서 불필요한 염증을 막고 또 피부를 젊게 하는 항노화 채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마가 좋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위장 보호 기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마로 식치를 하면은 소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거꾸로 되돌리는 비결이 바로 소식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마를 적절하게 먹게 되면은 만족스러운 포만감을 줘서요, 식사량이 줄게 되는데 그 자체로 또 기운을 돋구는 식치 효능이 있기 때문에 힘 빠지고 기운 없는 소식이 아니라 에너지가 차오르는 건강한 소식을 할 수 있게 돕는다는 게 마의 가장 빛나는 식치 효능이라고 봅니다.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다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마로 식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를 구입하려고 하다 보면은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마의 종류는요 600가지가 넘는데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종류는요, 재배종인 장마, 단마, 둥근마가 있고요. 또 재래종인 참마가 있고요. 이 참마는 산에서 나기 때문에 산마라고도 불립니다. 자, 장마는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마이고 수분이 많고 그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은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끈적거리는 식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장마를 고르시면 되고요. 이거보다 짧은 단마가 있는데, 단마는 빈혈에 좋은 철분, 그리고 망간, 아연과 같은 미네랄 함량이 가장 많아서 빈혈이 있는 여성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감자처럼 생긴 둥근마가 있고요. 또 울퉁불퉁하게 생긴 산마가 있는데, 이것들은 수분 함량이 적고 끈적한 뮤신이 많이 들어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마를 고를 때는요, 점액질에 덜 익숙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장마나 단마를 고르고, 점액질로 익숙하면은 둥근마나 참마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마, 말린마 모두 좋지만 위장 건강이나 소식의 목적으로 섭취한다고 하면은 생마로 섭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생마로 먹게 되면은 뮤신뿐만 아니라 생마와 마찬가지로 디아스타제 같은 살아있는 소화 효소도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세 번째, 마를 갈아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유나 요구르트와는 함께 먹지 마세요. 마에는 수산염이 함유되어 있는데 유제품의 칼슘과 만나면은 그 뾰족뾰족한 결정체인 수산 칼슘이 되어서 체에 배출이 잘 되지가 않고 우리 몸에 쌓여서 결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유와 마를 함께 갈아서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결석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담석이라든지 요로 결석, 또 신장 결석이 있는 분이라면 주의가 필요하고요. 너무 좋아해서 나는 마하고 우유를 같이 꼭 갈아 마셔야겠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한 물을 함께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를 먹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저는 오늘 약 없이 위염을 치료하는 마즙 초간단 레시피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장마를 준비했어요. 먼저 마를 손질을 해야죠. 자, 마 껍질에는 옥살산이 있어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장갑을 끼고 세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껍질을 벗기고요. 다시 한번 씻어주세요. 1회 섭취량이 한 50g 정도가 적당해서 이 정도 분량만 강판에 갈아 볼게요. 자, 여기에 마누카꿀을 반 스푼 넣어서 섞어주세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마하고 꿀하고 같이 먹지 말라고 하던데 말도 안 되는 내용이고요. 걱정 말고 같이 드셔도 됩니다. 다만 설탕 넣은 무늬만 꿀 말고 실제로 약성이 있는 마누카꿀을 구입해서 마와 같이 드셔야 위장 염증을 치료하는데도 또 기운을 돋게 하는데도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됩니다. 마누카꿀이 뭐지? 하고 처음 듣는 분들은요, 유튜브에서 정날의 마누카꿀로 검색하면 자세한 내용 참조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완성한 마꿀즙인데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점액질. 어떤 분은 이 끈적거리는 게 싫다는데 저는 이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꿀이 들어가서, 여러분 여기 마블링 보이시죠? 이게 꿀이거든요. 이거 먹고 있을 때가 아닌데. 막꿀즙은요, 식사 후가 아니라 아침 식전에 드시면 가장 좋고요. 저는 이 치즈처럼 늘어나는 이 식감을 너무 좋아하는데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물을 조금 섞어서 드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가끔 위장에 좋다고 해서 마를 갈아 먹었는데 소화가 다 안 돼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산 분비가 적은 저산증의 확률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천연 사과 식초를 한 반 티스푼에서 1티스푼 정도 더해서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당뇨인이라면 자, 꿀은 빼고요. 사과 식초만 그냥 더해서 마꿀즙이 아니라 마초즙으로 만들어서 식전에 드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초즙은 혈당 관리에도 너무나 좋은 식치 처방이에요. 마지막으로 마를 먹을 때 주의할 점 알려드릴게요.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묽은 변을 보는 분은 생마를 먹게 되면은 복부 팽만이나 설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생마보다는 이렇게 누르스름하게 볶아서 말린 마를 드시는 것이 더 좋고요. 그리고 마는 평균적으로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이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가 있는 채소이기는 해요. 자, 그렇지만 품종에 따라서는 또 혈당 지수가 그러니까 35 이상 77까지 폭이 넓은 편이라는 거, 그리고 감자처럼 탄수화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식전에 생마도 갈아 먹고 밥도 똑같이 많이 먹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생마즙을 먹었으면 배가 부른 만큼 밥은 평소보다는 한두 숟가락 살짝 덜어내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껍질 벗긴 마에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처음 접하는 분들은 소량만 일단 먼저 드셔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식기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평소에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식치 상담소로 사연 보내주시면 1:1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정보랑 그리고 고정 댓글에 신청하는 링크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콘텐츠 특성상 사연이 채택 시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유튜브나 인스타 DM으로 언제 소개해 주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 드리지 못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편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셨으면 하고요. 채택된 사연은 식치상담소 코너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고 도움 받으셨으면 합니다.